자, 3인 3색 작전 타임 최연덕의 트렌드 핵심 원픽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MBN 골드 최연덕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최연덕 매니저님과 함께 오늘 시장에 대해서 궁금한 질문들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열어볼게요. 우리 시장 지난주까지는 너무 좋았는데 오늘 와서 흔들리는 이유 뭘까요? 한번 한 주평 열어볼게요. 네, 오늘 시장 외국인은 환율에 민감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이제 매도를 하면서 지금 빠지고 있는 건데, 지난 주말에 이제 미증시가 급등을 했는데 환율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미증시가 이제 기업 실적 때문에 기업들 위로 오르긴 했습니다만 이 고용 지표가 너무 좋게 나오다 보니까는 10년물 국채금리가 올랐고 지금 이 3월 달에 이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 조금 남아 있었는데 밀려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0년물 국채 금리 급등했고 그러다 보니까는 환율이 급등했다.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외국인이 매도할 수밖에 없던 건데 아시겠지만 금요일 날 외국인이 정말 많이 샀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환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외국인은 아침에 이제 좀 많이 샀던 그런 부분들 좀 매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빠지게 했는데 결국 오후장 들어서 보니까 또 이 외국인이 금융주 다시 매수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조정을 짧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 어쨌든 외국인은 환율에 민감했기 때문에 아침에 변동이 나왔습니다만 아침에 보시면 오히려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하락 안정이었는데 코스피가 좀 빠졌다 올랐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오히려 당분간 특히나 이번 연휴 앞두고서는 외국인에 의한 어떤 금융주들 이쪽에 좀 변동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지금은 아침 대비해서 올라왔습니다만은 그런 종목들은 우리가 이제 좀 쫓아가는 매수보다는 오히려 좀 조정을 기다리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어쨌든 이 외국인에 의해서 시장은 변동이 좀 나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의 수급 변화, 또 환율의 상승과 하락에 따라서 우리 시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도 지금 바로 열어볼게요. 네, 오늘의 두 번째 질문은요. 아니, 현대차 오늘 역시 높은 상승세 이어가고 있어요. 관련해서 우리가 수혜 풀 수 있는 종목까지 있을지 궁금한데요. 한 주평 한번 열어볼게요. 네, 현대차의 인도 법인 이슈를 말씀해 주셨네요. 인도 시장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데 현대차의 인도 법인이 상장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은 상장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시가총액 예상 수준을 지금 37조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내 현대차 시총에 버금가는 그런 숫자가 나오는 건데 지난 주말에 골드만삭스, 시티, 모건스탠리 같은 이 굵직굵직한 투자은행들 8군데가 이 현대차 서울 그 방문해가지고 이 IPO를 좀 하자라고 얘기를 전달했다는 거죠. 현대차에서는 어쨌든 고민하고 있습니다만은 인도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경제가 좀 성장하는 구간에 있어서 현대차 인도 법이 상장했을 때 이 인도에서 가장 큰 IPO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현대차도 매력이 있을 수가 있고 실제로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저PBR 주되었던 자산 가치에 대해서 평가받고 있는 건데 현대차 인도법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실제로 어떤 그 시장에서 평가받는 거에 반영되는 게 아니잖아요. 인도 법인이 상장됐을 때는 그대로 또 이제 현대차 어떤 자산 가치로 잡힐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 현대차가 최근에 급등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저PBR뿐만이 아니라 성장성까지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현대차를 좋게 봐야 되는 건데 그럼 관련해서 자동차 부품도 같이 올라갈 것이냐? 요거는 어느 정도 따라가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뭐 오랫동안 따라갈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자동차 업황 자체가 전기차 업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현대차는 되게 좋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조정시 매수 관점이지만은 자동차주, 이 따라가는 자동차 부품주 같은 경우는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기대해 보진 말자. 좀 이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자동차 수혜주보다 현대차에 조금 더 집중해 보자. 저PBR뿐만 아니라 이 성장성까지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시장에 대한 이야기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방송을 통해 언급해 드렸던 리뷰 종목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리뷰 종목 한번 안내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리뷰 종목 모두 다 지난주에 언급해 드렸고 상승까지 2거래밖에 걸리지 않았는데요. 이 첫 번째 종목 바로 포바이포고요. 현재까지 벌써 10%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 보시면 성장주가 다 빠졌는데 지금 저점을 잡은 기업들 먼저 급등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 포바이포 같은 경우는 저화질을 고화질로 바꿀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했다고 했는데 이게 그냥 테마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애플 비전 프로가 이제 지난주에 출시가 됐고 실제 이제 올라온 영상 보게 되면은 그 체험기 많이 나오면서 인기가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지금 이제 그 VR 이 어메이징 VR이 이 VR 이제 콘텐츠를 올리는 그 어떤 솔루션 회사인데 여기에 지금 포바이포가 제공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포바이포의 이 고화질 영상 바꾸는 기술이 지금 애플 비전 프로에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봤을 때
지금의 낙폭은 상당히 심한 거죠. 오늘 같은 경우도 좀 올라가다 많았습니다만은 실제 비점프였던 인기라든가 실제 이 고화질 영상했던 수요를 봤을 때 지금의 가치도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일단 오르긴 올랐습니다만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제가 일단 단기적으로 목표가를 16,000원까지 잡았는데 계속해서 홀딩 전략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바이포 차트 보면 알 수 있지만 이 거래 전에 정확하게 과대 낙폭 구간을 잡아주셔서 지금도 10% 넘는 수익률 이어가고 있지만 지금보다도 더욱더 상승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두 번째 리뷰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상승까지 이 거래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자람 테크놀로지 말씀해 주셨는데 수익률 더 큽니다. 15% 이어가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요거 오늘 4만 원 넘어가도 이상하지 않는데 네. 왜냐하면은 지금 차트 보시면 상당히 과대납폭 구간인데 그쵸? 딱 두 가지죠. 지금 그 국내에서 이제 AI 반도체를 개발하는 회사들의 시가총액이 5천억에서 8천억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 2천억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상장사가 오히려 더 저평가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평가 해소가 돼야 되는 거고 자 리스크 5를 말씀드렸던 건데 지금 많은 반도체 기업들이 리스크 5 기반의 반도체 만들고 있거든요. 이게 저전력의 핵심이기 때문에 지금 모든 반도체는 다 저전력으로 가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5 기반으로 반도체를 설계하는 게 가장 맞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리스크5 기반으로 설계할 수 있는 기업은 자람 테크놀로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두 가지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 성장주가 올라갈 수 있는 여건만 다시 한번 소폭 만들어진다면은 제가 볼 땐 전고점 넘어가는 거는 되게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목표가를 제가 4만 5천 원까지 말씀을 드려놨죠. 4만 5천 원까지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여달라 드리면서 지금 성장주들이 어떻게 보면 다 급등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도 괜찮은 성장주까지 포함해서 오늘의 종목도 한번 기대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빠른 시간 안에 급등이 나아졌던 자람 테크놀로지 오늘 역시 성장주 함께 주목할 종목 가지고 와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대해 보면서 종목 이야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최현덕의 트렌드 핵심 원픽 지금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2,850포인트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느덧 저에게는 좀 꿈의 숫자가 아닌가 싶어요. 저희 정말 더 상승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좀 조금만 올라가면 되는데 최근에도 이제 지금 우리 기업 밸류 프로그램 때문에 많은 금융주들 저평가 받고 있던 지수가 올라오면서 많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 골드만삭스에서 이제 이게 성공했을 때 2,850포인트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한동안 많이 눌려 있었기 때문에 좀 꿈의 숫자 같기도 합니다만은 사실 우리가 이제 코로나 끝나고 나서 3천 넘어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쵸. 그런 관점에서 뭐 먼 숫자는 아니다. 어쨌든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 때문에 아직 시행도 안 됐는데 그런 기대감에 지금 많은 금융주들 차트 보시면 다 급등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러한 분위기 오래갈 수 있다는 거고 실제로 이제 이 PBR 인덱스까지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는 건데 일본 같은 경우도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을 하면서 이 PBR 인덱스를 출시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기관이나 외국인이 좀 따라할 수 있는 우리 최근에 이제 뭐 페널게라고 그래서 이 패시브 펀드가 낳은 뭐 괴물 이렇게 이런 얘기 나왔던 건데 네. 그런 걸 따라할 수 있는 인덱스를 출시하게 되면은 더 많은 수급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도 이런 것들을 준비하면서 좀 성공했기 때문에 지금 이것까지 이제 힘을 싣고 있는 거고 실제 이제 그 PBR로 봤을 때 미국 같은 경우는 PBR이 9.5배입니다.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는 거고 우리 같은 경우는 PBR이 아직 이제 1.1배라서 낮은 건데 우리가 1.1인데 일본의 PBR이 1.4거든요. 그러면 일본이 어쨌든 성공한 거잖아요. 그렇죠. 일본 수준까지만 간다 하더라도 4,000포인트까지 간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지금까지 정말 바닥에서 정말 움직이지 않던 그런 금융사들, 제주사들, 그런 자산가치주들 이런 것들이 바닥에 있다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시가총액으로 본다면 충분히 가능한 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뭐 테마라면 테마고 어떻게 보면 정책이면 정책일 것 같은데 이쪽에 수급이 뭐 이제 뭐 쉽게 그쪽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요와 관련해 갖고 자산 가치가 또 굉장히 뛰어난데 좀 아직 부각을 못 받고 있는 기업이 있거든요. 그런 기업을 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본도 올랐는데 우리도 2,850까지 빠르게 올라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관련해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종목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덕의 트렌드 핵심 원픽 종목까지 지금 바로 열어볼게요. 네, DI 동일입니다. 네. 어떤 종목인가요? 그러니까 숨겨진 뭐 자산 가치 종목이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자산 가치를 갖고 있으면서도 어떤 배당 여력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어떤 자사주를 매수해서 어떤 그 소각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 기업들이 올라가는데 이 디아이돌 같은 경우도 충분한 자산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고 PBR이 0.9배인데요. 우리가 이제 보통 주당 순이익 EPS로 보지만은 지금 BPS로 본다면은 BPS 이 주당 순 자산 가치가 36,000원밖에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산 가치 대비해서 상당히 저평가 받고 있는 거고 이 부동산 가치가 1조 원 이상이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 이 DI 동일의 장부에는 3,000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삼성역의 본사 사옥하고 이 구로 디지털 단지역의 유휴부지와 인천의 유휴부지인데 그게 지금 일단 삼성역의 본사 사옥만 하더라도 꽤 될 텐데 3,000원밖에 안 잡혀 있는 거죠. 시장에서는 지금 1조 원 이상으로 보여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산 재평가가 이뤄질 경우에 급등 가능성이 있는 건데 지금 디아이돌 같은 경우는 지금 소액주주연대가 이제 편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이 감사 해임이나 이런 것들을 제안했었는데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소액주주가 이 자산 재평가를 요구하는 그런 어떤 그 내용 증명을 또 보낼 것이라고 소문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그게 실제로 소액주주연대가 자산 재평가를 요구했을 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 자산 가치가 부각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요새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서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자산 가치를 좀 보면서 차트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DI동일 섬유 직물 업체인데 저 PBR 종목으로 주목받으면서 부동산 자산 가치까지 굉장히 시장에 관심 받고 있습니다. 그럼 차트 보면서 저희가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전략은 어떻게 세워봐야 할지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뭐 자산 가치주라든가 금융주 이런 것들이 다 저 PBR로 이제 보였을 때 올라갔던 건데 아직까지 보시면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갔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자산 가치주고 저 PBR 주지만은 아직까지 올라가지 않은 그런 종목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이제 소액 연대주주가 자산 가치를 재평가해달라라고 했을 때 그런 요구가 좀 받아들여진다고 한다면은 주가는 급등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번 접근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목표가는 36,000원까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25,0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최은동의 트렌드 핵심 원픽 DI 동일까지 공개가 되었습니다. 목표가와 손절가까지 말씀드렸으니까요. 꼭 함께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지금 시장에서 급등까지 기대해 봐야 되겠죠. 이 두 번째 최은동의 트렌드 핵심 원픽 지금 바로 열어볼게요. 네. 메타 20% 넘게 실적 발표 이후에 상승을 해줬고요. 엔비디아 역시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시장 내에서 성장주의 움직임 너무 아쉬운데요. 그쵸. 아까 성장주에 대한 언급을 조금 해주셨잖아요. 오늘도 또 가지고 오셨을까요? 그렇죠. 일단 지금 그쪽을 무서워하시는 분이 계신데 글로벌 흐름을 보게 되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메타 20%게 1,600조짜리거든요. 1,600조짜리가 20%가 급등이 나왔고 엔비디아도 지금 진짜 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올라가고 있고 뭐 AMD 다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로벌 흐름은 성장적으로 가고 있는 건데 우리 시장만 저 PBR로 수급이 쏠리다 보니까는 약간의 좀 변동이 생긴 것이다. 근데 이 글로벌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 이 흐름을 절대 무시할 수가 없겠죠. 메타 같은 경우도 이제 매출 이익 다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지금 그 저크버가 이제 어닝콜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올해 말까지 약 35만 개의 H100. H100이 이제 엔비디아의 최고 성능 GPU인데 35만 개의 그 H100을 보유할 것이고 이 엔비디아 GPU를 포함하지 않고 다른 걸 다 합친다면은 60만 개를 보유할 것이다. 그만큼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투자했다는 이야기고 지금 그 대규모 언어 모델이 매년 대략 10배 정도의 데이터를 학습한다고 해요. 그 경기에서 우린 이기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투자한다고 하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또 엔비디아가 급등한 거거든요. 그럼 지금 이런 것들을 보시면 다 이 시가총액이 뭐 2,000조, 3,000조, 1,500조 하는 그런 기업들이 올라가고 있는 건데 글로벌 트렌드는 굉장히 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저 PBR 때문에 뺏겼던 수급이 다시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 시장 같은 경우는 고금리에도 급등하고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정말 과대납부터 성장좀 많이 있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뭐 자람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이 다 그 어떤 시장 때문에 빠졌던 거지 모멘텀 없었던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런 관점에서 오늘도 좀 저평가된 근데 이 시장 반등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성장주 반등이 나왔을 때 좀 대장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 하나 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증시에는 현재 상승하고 있는 국채 금리도 이겨내면서 실적까지 나오고 있는 이 빅테크주들 성장주에 주목해주고 있는데 과연 오늘 우리가 봐야 할 그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예, 최현적의 트렌드 핵심 원픽 종목 지금 바로 열어볼게요.
네, 어부부 반도체입니다. 많은 분들 사실 이 온디바이스 AI뿐만 아니라 온센서 AI에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 온센서 AI 핵심이 이제 MCU인데 그 MCU를 자체 IP로 직접 설계하는 기업이 바로 어부 반도체다. 그러니까 MCU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컴퓨터에 이제 두뇌인 CPU가 있다면 우리가 이제 모바일에는 AP가 있고 보통 우리가 이제 그런 가전제품 같은 경우는 MCU가 들어가는 건데 이 MCU가 이제 좀 두뇌를 좀 보시면 되겠죠. 그런 MCU를 자체 IP로 개발하고 있고 실제 이제 온센서 AI를 이끌 1위 기업으로 보인다라는 건데 온 디바이스 AI가 말 그대로 디바이스 위에 이제 AI가 탑재가 되는 건데 온 센서 AI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센서에 탑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지금 어부 반도체가 하고 있다는 얘기고 실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이제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트렌드에 있어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어부 반도체라는 겁니다. 실제로 초저전력 MCU 제품 개발하고 있는 건데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반도체 특히 이 AI 반도체 같은 경우는 워낙에 데이터 학습이라든가 어떤 그 데이터 통신 양이 많기 때문에 이 저전력과 이제 그 어떤 속도가 생명이거든요. 그거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또 이 초저전력 MCU 제품이기 때문에 이걸 1년 전부터 개발했고 실제 삼성의 이제 갤럭시 그 버즈에도 공급을 했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삼성의 온 디바이스 A체를 수혜주기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결국은 최근에 좀 나쁘게 좀 심했던 부분이 있는데 성장주가 올라서기 시작한다면은 가장 먼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보면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까지 저희 빠르게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 볼까요? 차트 보시면은 충분한 상승이 좀 나온 적이 있었고요. 이게 이제 실제로 MC가 부각이 되면서 시장의 대장도 올라섰던 거고 지금 고점 대비해서 한 30% 정도 좀 나쁘고 심하게 나와 있는 건데 다른 종목 대비면 많이 안 빠져 있거든요. 이런 종목들이 가장 먼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목표가는 25,000원, 손절가는 17,500원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가격 전략까지 함께 세워봤고요. 사실 우리가 계속 방송에서 언급하는 종목들이 빠른 기간 안에 급등이 나와주는 과대 낙폭주를 정확히 공략해줬습니다. 이 설 연휴를 앞두고서도 그런 종목들 공략하기 위해서는 공부가 더 필요할 텐데요. 오늘 4시에 공개 방송이 있다고요? 네, 제가 그 지난주에서 자람 테크놀로지 말씀드리고 또 급등 나왔는데 이번 주 시장에 또 결국 성장주, 가장 싼 성장주 사두게 된다면은 꽤 급등할 종목 꽤 많이 있습니다. 딱 2가지 종목 분석해 드릴 거니까 4시 시작하는 유튜브 방송에서 최연덕 검색하시고 실시간 방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장의 공부를 위해서 4시부터 최현정 매니저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꼭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서 최현덕의 트렌드시 원픽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